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발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입장이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부동산 시장과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틀 만에 180도 변화.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은 최후 수단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뒤인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시장에서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러한 전망을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정면 돌파 전략. 청와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그동안 원론적 입장만 고수하던 재정경제부 세제실도 즉각 구체적인 시행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에게는 더 이상 세금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 매물을 유도하고 동시에 1주택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이중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제도의 기본 구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제도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 기본 세율에 추가로 가산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양도세 기본 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적용되는데요. 여기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최고 75%까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죠. 적용지역. 지난해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 하남, 성남 분당구 등 경기도 12곳이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들 지역의 다주택자는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중과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충격적인 시뮬레이션 결과. 신한은행 우병탁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세금 부담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서울 30평대 아파트를 2022년 10월에 20억 원에 매수하고 3년 뒤인 지난해 10월에 35억 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양도 차익은 15억 원입니다. 현재 1주택자라면 양도세는 약 5억 6,800만 원입니다. 하지만 5월 10일 이후 중과가 재개되면 2주택자는 9억 1,200만 원, 3주택자는 10억 6,4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2주택자 기준으로 3억 4,400만 원, 3주택자 기준으로는 무려 4억 9,600만 원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같은 거래인데 주택 보유수에 따라 세금이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거죠. 100일의 시한. 문제는 유예기간 종료까지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점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까지 잔금을 완료해야 하는데 약 100일밖에 남지 있지 않습니다. 통상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부터 잔금까지는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결국 이번 주말에 매물을 내놓고 다음 주 안에 가계약금까지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거래 불가능 상황. 서울의 경우 상황은 더욱 어렵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대출 절차가 까다롭고 세입자가 입주해 있는 매물은 퇴거와 매도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이미 거래가 불가능해진 매물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금을 처벌 수단으로 삼는 것은 조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미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을 사후적으로 징벌하는 방식은 상당한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 가능성. 이번 조치가 다주택자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1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 현재 1주택자는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각각 별도로 계산해 양도세 공제를 받습니다. 거주기간 1년당 4%, 보유기간 1년당 4%씩 최대 각각 40%의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택 한 채를 구입해서 10년 동안 실거주했다면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상되는 변화.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도 1주택 나름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나라고 밝히면서 제도 개편 신호를 보냈습니다. 예상 가능한 변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제 조건 강화입니다. 현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실거주 조건을 거주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있습니다. 둘째, 공제율 재배분입니다. 보유와 거주에 각각 1년당 4%씩 주던 공제 혜택을 거주에는 6%, 보유에는 2%를 주는 식으로 실거주를 더 우대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장특 공제율 자체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최대 80%인 공제율을 50%로 낮추는 식입니다. 구체적 세금 비교. 서울에서 10억 원에 산 아파트를 10년 동안 실거주한 뒤 40억 원에 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양도 차익은 30억 원입니다. 현재는 1억 5,520만 원의 양도세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장특 공제율이 최대 80%에서 50%로 낮아진다면 3억 4,74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2억 원 가까이 세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장특 공제 최소 요건만 맞추고 장기 월세를 내주는 아파트가 적지 않은데 세금 체계가 갑자기 달라지면 전월세 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 증가를 우려해 월세를 올리거나 아예 매물로 내놓을 경우 전월세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 1주택자들이 급격히 시장에서 이탈할 경우 단기적으로 매물이 폭증하면서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과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축소 가능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로부터 매물을 유도하고 1주택 실거주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급작스러운 정책 변경과 촉박한 유예기간으로 인해 시장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5월 9일까지 잔금을 완료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